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진 자는 평생 편안하고 사람을 잘못 보는 자는 평생 고통받느니라. 강진 귀양살이. 정약용은 멀리 떨어진 두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은 자들도 있습니다. 아들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편지마다 강조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을 기르라고. 겉모습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고. 한 사람을 잘못 믿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면 평생의 벗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어떤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사람 보는 눈은 타고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배울 수 있다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몇 가지 원칙만 알면 누구나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편지로 남긴 사람 보는 눈 기르는 법 7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7가지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7가지를 배우고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첫 번째 방법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보다 행동을 본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되 행동은 진심이 있어야 가능하니라.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라고 했습니다. 말은 쉽게 바꿀 수 있고 말은 쉽게 꾸밀 수 있고 말은 쉽게 거짓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은 숨길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물이 맑으면 바닥이 보이듯 진심이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습니다. 반대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보아라라고. 말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행동은 진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도와준다고 말만 하는 사람과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 어느 쪽이 진짜인지 명확하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이 원칙을 따르면 거짓된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서툴러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약속을 많이 하지만 지키는 것은 적고 후자는 약속은 적게 하지만 반드시 지킵니다. 누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행동이 말보다 크게 말합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말에 속지 말라고.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를 본다. 좋을 때의 모습은 누구나 좋으되 어려울 때의 모습이 진짜니라.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두 번째로 강조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좋을 때의 모습만 보지 말고 어려울 때의 모습을 보라고 했습니다.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여유로울 때가 아니라 힘들 때, 평온할 때가 아니라 위기일 때를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누구나 양보할 수 있지만 배가 고플 때 양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위험하지 않을 때는 누구나 용감하지만 위험할 때 용감한 사람은 드뭅니다. 쇠는 불에 넣어야
진짜 쇠인지 알 수 있듯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이 어려울 때를 보아라라고. 좋을 때는 누구나 친절하다. 하지만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을 따르면 가짜 친구와 진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가까이 있는 사람과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권세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지만 유배를 가자 대부분 떠났습니다. 하지만 소수는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책을 보내고 위로를 보냈습니다. 그제야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았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진짜 사람을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어려울 때를 보라고. 그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큰 일보다 작은 일을 본다. 작은 일에서의 태도가 큰 일에서의 태도를 말해주느니라.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세 번째로 강조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큰 일에서의 모습만 보지 말고 작은 일에서의 모습을 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소수 앞에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도 제대로 합니다. 작은 그릇도 정성껏 만드는 사람이 큰 그릇도 잘 만듭니다. 반대로 작은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은 큰 일도 대충 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보아라라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찮아 보이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고 했습니다. 이 원칙을 따르면 거칠해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만 예의 바르고 평소에는 무례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상에서 늘 성실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택시기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청소하는 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보십시오. 그 작은 것들이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작은 일이 큰 진실을 말합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작은 일을 보라고.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고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를 보고 큰 일보다 작은 일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남은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익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본다. 이익 앞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느니라.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네 번째로 강조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이익이 없을 때만 보지 말고 이익이 걸렸을 때를 보라고 했습니다. 돈이 걸렸을 때, 권력이 걸렸을 때, 자리가 걸렸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이익 앞에서도 의리를 지키지만 소인은 이익 앞에서 의리를 버립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소인은 이익이 있는 곳으로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군자는 다릅니다. 이익보다 원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약용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익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이익을 위해 친구를 배신하는 사람,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는 사람,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을 따르면 이익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이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형제처럼 지내다가 이익이 없어지자 남처럼 변한 사람들, 심지어 적처럼 대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가짜였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이익이 끝나자 관계도 끝났습니다. 이익 앞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익 앞에서를 보라고.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하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본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품을 말해주느니라.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다섯 번째로 강조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강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만 보지 말고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낮은 사람에게, 힘센 사람에게가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 이익 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이익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품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납니다. 강자에게 친절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입니다. 하지만 약자에게도 친절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심입니다. 나무의 가치는 열매로 알 수 있듯 사람의 가치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고. 높은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낮은 사람에게 무례한 자는 아첨꾼이다.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예의 바른 자가 진정한 군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을 따르면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강자에게만 아부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진짜 좋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청소하는 분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의 본성이 보입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나 공손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교양입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인품을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 사람은 오래 봐야 제대로 보이느니라.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여섯 번째로 강조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한두 번 만나고 판단하지 말고 오랜 시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여러 상황에서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가면을 쓸 수 있지만 오래 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꾸밀 수 있지만 평생 꾸밀 수는 없습니다. 물이 흐르면서 정화되듯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한두 번의 만남으로 그 사람을 다 알았다고 착각하지 말라.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라. 여러 상황에서 관찰하라. 그러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원칙을 따르면 성급한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인상에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쁜 면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좋은 면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특히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업 파트너를 정할 때, 결혼을 결심할 때,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 상황을 함께 겪어보십시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진실을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라고. 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7번째,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주변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느니라.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도 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 오래 일한 사람들, 그 사람의 옛 친구들, 그 사람의 가족들, 그들의 평가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겉을 꾸며도 가까운 사람들은 속입니다. 함께 일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일하는 태도를 알고, 옛 친구는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가족은 그 사람의 민낯을 압니다. 나무 한 그루를 보려면 숲 전체를 봐야 하듯 사람 한 명을 보려면 그 주변을 봐야 합니다. 정약용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들어라고. 그 사람과 오래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아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비슷하게 말한다면 그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원칙을 따르면 더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의 다른 면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면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모든 평가를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시기심에서 나온 험담도 있고 오해에서 나온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되 당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한두 사람의 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일관된 평가를 참고하십시오. 주변 평가가 그 사람을 말합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라고. 그러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사람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평생 편안하기를 바랐습니다. 나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편지마다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고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를 보고, 큰 일보다 작은 일을 보고, 이익 앞에서를 보고,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라고. 그 긴 세월 동안 정약용이 깨달은 것은 명확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배울 수 있다는 것.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익힐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 몇 가지 원칙만 알면 누구나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을 가진 자는 평생 편안하고 사람을 잘못 보는 자는 평생 고통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방법. 이것은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고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를 보고, 큰 일보다 작은 일을 보고, 이익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 것. 7가지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구나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7가지로 관찰하십시오. 말만 들지 말고 행동을 보십시오. 좋을 때만 보지 말고 어려울 때도 보십시오. 큰 일만 보지 말고 작은 일도 보십시오. 이익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피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평생 가장 중요한 공부다라고. 좋은 책 100권 읽는 것보다 좋은 사람 한 명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 보는 눈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고 나쁜 사람을 피하고 평생 편안하게 산다. 반대로 사람을 잘못 보는 자는 나쁜 사람에게 속고 상처받고 평생 고통받는다. 그러니 사람 보는 눈을 기르라.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을 이 7가지 기준으로 다시 보십시오. 말만 잘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을 때만 함께하고 어려울 때는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익 앞에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관계를 재고하십시오. 반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원칙을 지키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주변의 평가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평생 친구입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을 아는 일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도 사람을 아는 일이다. 사람을 제대로 알면 평생이 편안하고 사람을 잘못 알면 평생이 고통스럽다. 오늘 내가 가르친 7가지를 잊지 말라. 평생 간직하고 실천하라. 그러면 너희는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 것이다.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나쁜 사람을 피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댓글로 당신이 사람을 보는 기준도 들려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분들에게 지혜가 될 것입니다.